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6장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코트여 마음껏 먹고 마셔라.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시편을 모두 암송하리만큼 경건하고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라 아브라함, 다시 말해 랍비는 아니었지만 랍비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다. 그는 또 어찌나 가난했던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결혼식과 할례의식 같은 경사에 초대받으면 그는 늘 음식을 봉지에 담아서 배를 줄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잔치에서 무르라 아브라함의 자리는 언제나 주빈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말석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는 자신보다도 돈이 많고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상석을 양보하여 어느새 방 뒤쪽이나 입구 쪽 의자에 혼자 앉아있게 되곤 했다. 급사는 항상 맨 앞쪽부터 시중을 들기 때문에 무르라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 접시 위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아무리 무르라 아브라함이라 해도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문했다. 토라의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은 자들이 앞자리에 앉을 때 왜 나는 거지처럼 입구에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가? 어느 날 그곳에 사는 한 부유한 유대인이 자신이 늙은 것을 깨닫고 성지 예루살렘에서 만년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러자 남은 것은 아버지로 물려받은 훌륭한 비단 프로코트 한 벌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팔고 싶지 않아서 무르라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무르라 아브라함,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네. 자네의 부친과 내 아버지는 친구 사이이기도 했으니 작별 선물로 이 코트를 자네한테 주고 싶네. 무르라 아브라함은 그 값비싼 코트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그는 한 부잣집의 잔치에 초대받아 새로 얻은 비단 코트를 입고 갔다. 주인은 그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주빈석으로 안내했다. 그에게는 곧 최상의 요리가 제공되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그는 식탁 위에 있는 요리, 즉 고기와 생선, 밥, 콩, 모든 종류의 과자를 코트 주머니에 담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코트여 마음껏 먹고 마셔라. 너의 배를 맛있는 요리와 포도주로 가득 채워라.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나의 주인이다. 이 명예는 모두 너의 것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머리에 뿔이 난 자르카르나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뿔을 몹시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그것을 감추려고 애썼다. 현자의 고문관들은 왕에게 항상 터번을 쓰고 있도록 권했다. 왕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그들 1000원을 모두 죽여버렸다.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왕은 가끔 머리를 깎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궁정에 이발사를 불렀는데 일이 끝나는 대로 이발사도 죽였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되자 마침내 왕국에는 한 명의 이발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이발사는 집안에 꽁꽁 숨어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발사는 언제까지나 집안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배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한 뒤 궁정으로 갔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엎드렸다. 그는 왕의 머리를 깎아주고 보수를 받는 대로 곧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만 그때 왕은 생각했다. 잠깐 왕국의 마지막 이발사까지 죽여버리면 누가 내 머리를 깎아준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죽이다가는 곧 내 왕국의 백성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만두어야겠다. 그래서 왕은 이발사에게 말했다. 나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폐하,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왕은 이발사를 놓아주었다. 이발사는 가끔 궁정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를 깎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차 그런 커다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 속을 끓이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루는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발사는 고백했다. 나는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하나를 알고 있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다네. 친구는 말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네. 이 도시를 나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질러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야. 이발사는 무릎을 쳤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서 도시를 나갔다. 그리고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후련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계곡에는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가 있었는데 그 갈대가 이발사가 한 말을 모두 흡수하고 말았다. 어느 날 소풍 나온 아이들이 갈대를 뜯어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부니 기묘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서 도시로 돌아갔다. 그 소리가 무척 듣기 좋았기 때문에 도시의 모든 사람들도 곧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자르카르나이 왕에게는 뿔이 있다. 이윽고 온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왕은 열화와 같이 분노했다. 그리고 이발사를 불러들여 무섭게 질책했다. 너는 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온 도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발사는 왕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울부짖으면서 말했다. 폐하, 사람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왕은 말했다.
물론이다. 그럼 어디 얘기해보거라. 이발사는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했다. 왕은 경찰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발사의 얘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보고하자 왕은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은 터번을 벗고 자신의 뿔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너희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